안녕하세요. 리플스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5일 서울 강남 조선 팰리스 호텔 로얄 챔버 홀에서 열린 리플 토론회에서 리플 수석 부사장은 SEC와 리플 소송은 리플 사업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며 리플은 전 세계에서 확장되는 리플의 사업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엔트위스 리플 수석 부사장이 간담회에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그에 따른 답변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증권법 위반으로 SEC와 소송 중인데 그 소송에 따라 암호화폐 결과에 많은 파급 효과가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부사장은 지적한 것처럼 리플의 소송은 미국의 혁신이 관련된 소송이다. 이 소송은 미국 암호화폐 산업을 대변하는 소송으로 이 소송을 통해 밝혀진 바는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관련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2년 동안 리플은 훌륭한 전략으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소송이란 건 한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올해 안에는 가시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송에 모든 걸 힘을 쏟고 있는 게 아니다. 리플은 미국을 벗어난 전 세계 지역에서 혁신을 도모하고 있는 중이다. 해외 사업을 도모하는 중에 깨달은 바는 미국을 벗어난 다수의 규제 당국이 명확한 법률로 산업을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규제를 통해 산업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규제 당국은 처벌을 통해 산업 혁신을 억누르는 형태를 지속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사장은 SEC를 비판하고 있고 규제 당국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SEC와의 소송 판결에 대해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소송 판결은 결국 판사가 내린다. 소송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분명히 말하고 싶은 바는 리플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최우선 순위는 소송이 아닌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리플의 사업이라는 점이다. 리플은 전 세계 규제 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싱가포르, 두바이, 영국, 태국 등 전 세계 규제 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것이 리플이 높은 성공 가능성을 갖는 이유이다. 이렇게 말하며 결과 예측에 대해서는 조금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갈링하우스와는 조금 다른 발언인데요. 예전에 연설에서 갈링하우스는 소송에 대해서 완벽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당당하게 언급해줬던 것과는 조금 다르네요. 부사장이라서 그런 건지 아무튼 질문을 조금 회피하고 리플의 방향성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리플이 타 프로젝트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부사장은 리플은 언제나 혁신 경쟁에 참여하는 이들을 환영하는 바이다. 혁신 경쟁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현상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술이 뛰어난 경쟁자들이 많은 부분은 인정한다. 하지만 전 세계 대륙에 위치한 은행들과 오랜 시간 구축한 리플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한 경쟁자는 아직 없다. 이는 하룻밤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리플이 수년간 쌓아온 결과다. 전 세계 은행, 규제 당국과 쌓아온 유대감은 우리의 주요 성과로 리플이 경쟁자들과 갖는 차별점이다. 미래를 전망해 볼 경우 다양한 블록체인이 존재하는 멀티체인 세상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체인 간의 상호 운용성을 갖춘 이가 결국 큰 경쟁력을 갖춘다고 생각한다. 리플의 XRP 레저는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플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를 역시 엄청난 인프라 구축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맞죠? 아무리 기술력이 좋으면 뭐합니까? 쓰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결국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드라마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떠오릅니다. 길은 만드는 게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걷다 보면 그게 길이 되는 것이다. 멋지네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증권형 토큰 등의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등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리플은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전략을 갖추고 있습니까?
규제의 명확성은 시장의 명확성을 부여하고 산업 성장을 의미한다. 한국 역시 싱가포르와 같이 명확한 규제를 통해 혁신을 이끌 충분한 자격을 갖춘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 리플 역시 전 세계 규제 당국과 밀접한 소통을 통해 해당 국가의 규제안으로 진입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규제와는 암호화 시장을 정식 자산으로 성숙해 하는 요소라고 생각하며 우리 역시 규제를 준수해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 그렇죠. 규제가 나와야 당당하게 자산으로 인정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지금은 그 누구나 당당하게 나 코인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괜히 코인 투자하고 있다면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참 희한합니다. 규제는 단기적으로 악재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상승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규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 때문이죠. 얼른 규제를 만들어서 돈을 쓸어 담아야 할 텐데 능력은 없고 중국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지 말아야 하는데 중국은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미국은 그만큼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SEC의 이런 비합리적인 규제는 그만큼 미국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뒤처져 있다는 걸 증명하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면 정보방 입장과 함께 유망코인 시그널도 같이 넣어드리는데 구독자분께서 스택스 코인 정보 받으시고 100% 수익을 내셨다고 그리고 3천만 원을 보셨다고 감사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유망코인 매매 시그널 정보방에서 같이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매매 타점만 잘 따라오셔도 투자 수익 보시기 참 좋고요. 상단의 연락처로 숫자로 문자 1 보내주시면 정보방 입장 빠르게 문자로 링크 보내드립니다. 혼자서 힘들게 이것저것 알아보지 마시고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많은 이들은 리플과 SEC 소송 결과가 전 세계 규제 당국의 규제안 설립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리플은 소송의 결과가 리플과 전 세계 규제 당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솔직히 소송의 결과는 우리 리플의 사업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외 사업을 통한 리플의 사업은 지난 몇 년간 기대 이상으로 놀라웠으며 실제로 리플의 사업은 대부분 해외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미국 시장은 중요하지만 소송 결과와 규제 당국의 결정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리플과 SEC 소송 결과가 타 규제 당국과의 규제안 설립에 미칠 영향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규제 당국이 선진적 규제안을 갖추고 있다. 싱가포르, UAE, 일본 등이 명확한 규제안을 가져온 것에 비해 미국은 너무나 뒤처져 있다. 미국이 뒤처져 있기에 이런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이다. 이미 선진적 규제안을 가진 규제 당국이 미국의 소송 판례와 규제안을 따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바로 전에 얘기했던 게 바로 나오네요. 미국이 뒤처져 있다. 저도 같은 생각합니다. 소송이 패소건 승소건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긴 하겠죠. 패소한다면 그 여파가 수많은 코인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고 승소한다면 단기적으로 리플만 급등할까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대형 호재로 작용할 테고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결국엔 하나의 코인이 그 모든 걸 해결할 것이다.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리플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넘어서는 코인이 나오지 않는 한 결국에는 리플이 우상향할 것이다. 자, 또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수년간 한국 시장에서 수많은 이벤트를 개최했다. 한국 진출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한국 시장에서 SBI와 조인트 벤처를 통해 오랜 시간 활동을 해왔다. 오늘 참여한 GME와도 한국 시장에서 활동을 도모해왔다. 2020년부터 주최한 행사들은 한국에 대한 리플에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맞다. 오늘 행사가 끝나고도 많은 한국 기업들과 미팅이 예정돼 있다. 역시 대한민국 IT 강대국입니다. 우리나라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IT 사업 한국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라. 성공한다면 그 어느 지역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리플 부사장이 가지고 있는 리플의 방향성과 소송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리플의 가격 상승입니다. 뭐 좀 이런 것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비트코인은 올해 60%나 상승했는데 리플은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올라갑니까?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좀 시원하게, 어렵겠죠. 뭐 자리가 좀 무거우니. 아무튼 리플은 결국에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짜증나고 힘드시겠지만 3월 약식 판결 전까지 꼭 버티시길 바랍니다. 리플 홀더분들 화이팅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정보방도 이용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